장날 아침, 장터는 이미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흥정소리가 시끌벅적하게 울렸습니다. 삼돌이는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른 새벽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은 배가 요란하게 울었습니다. 마침 곁에서 국밥 하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습니다. 바로 옆에 지게가 잘 보이도록 세워두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비우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장터 한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소를 몰고 가던 사람이 소를 놓쳐 그 소가 좌판들 사이로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여기저기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국밥집 안에 있던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모두 그쪽으로 목을 뺐습니다. 삼돌이도 잠시 그 소동의 눈길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 잠시 사이 지게에 있던 소금 가마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가난한 소금 장수의 소금 한 가마를 두고 벌어진 그 기막힌 재판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땅 어느 고을에 삼돌이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나이는 32, 지게에 소금을 지고 이 고을 저 고을을 떠도는 소금 장수였습니다. 물려받은 땅 한 떼기 없이 태어나 어려서부터 남의 집 일을 거들며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20살 무렵부터는 소금지게를 지기 시작해 어느덧 10년이 넘도록 그 일로 밥을 벌어먹고 있었습니다. 삼돌이는 볕에 검게 그을린 얼굴에 어깨가 한쪽으로 굽어 있었습니다. 10수년을 무거운 지게에 눌려 살다 보니 몸이 저절로 그렇게 굳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손은 소금기에 절어 사시사철 갈라지고 터져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그 갈라진 틈으로 피가 배어 나오기도 했지만 삼돌이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성품은 우직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세매는 몹시어 두어 물건값을 흥정하는 일에는 늘 서툴렀습니다. 말주변도 없어 누가 억지를 부리면 얼굴만 붉어질 뿐 제대로 대꾸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탓에 장터에서 늘 손해를 보았지만 삼돌이는 그러려니 하며 살았습니다. 다만 소금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깐깐하게 골랐습니다. 그 시절 소금이라는 것은 바닷물을 가마솥에 끓여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갯벌의 흙에 바닷물을 여러 번 부어 짠물을 진하게 우려냅니다. 그렇게 우려낸 짠물을 커다란 가마솥에 붓고 장작불을 지펴 오래도록 졸이면 하얀 소금이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자염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자염이라는 것이 만드는 사람에 따라 품질이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제대로 만드는 연막에서는 짠물을 여러 번 걸러 갯벌흙을 말끔히 가라앉힌 뒤에 불을 지폈습니다. 불도 세게 몰아치지 않고 사흘 밤낮을 은근하게 떼어 천천히 졸였습니다. 그렇게 만든 소금은 빛깔이 희고 알갱이가 고왔으며 무엇보다 잡것이 거의 섞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값싸게 물량만 뽑아내는 곳에서는 사정이 전혀 달랐습니다. 짠물을 제대로 거르지도 않은 채 샘불에 몰아쳐 하루 만에 끓여냈습니다. 그렇게 급히 만든 소금에는 미처 걸러지지 않은 갯버릇이며 잘게 부서진 조개 껍질이 그대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빛깔도 누렇고 씹으면 지금지금한 것이 입에 남았습니다. 값은 저렴했지만 아는 사람은 결코 사가지 않는 물건이었습니다. 삼돌이가 소금을 떼어오는 곳은 언제나 남쪽 바닷가의 오래된 연막이었습니다. 그곳까지 가려면 꼬박 사나흘을 걸어야 했고 돌아오는 길은 짐이 무거워 엿새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훨씬 가까운 곳에도 연막은 있었지만 삼돌이는 굳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연막의 늙은 주인이 3대째 같은 방식으로 소금을 고아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짠물을 3번이나 걸러내고 사흘 밤낮불을 지키며 조리는 고집스러운 노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소금은 값이 비쌌지만 삼돌이는 늘 그 소금만을 지고 다녔습니다. 단골로 사가는 안악들도 삼돌이의 소금은 장맛이 다르다며 늘 반겼습니다. 물에 풀어도 앙금 하나 뜨지 않는다며 값이 조금 비싸도 기꺼이 사갔습니다. 삼돌이에게는 아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순이, 나이는 29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으로 남편이 몇 달씩 집을 비워도 한 번도 원망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순이가 지난 봄부터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기침이려니 여겼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지나도록 기침은 멎지 않았고 오히려 밤이면 더 심해졌습니다. 얼굴에는 병색이 완연해졌고 마른 몸은 나날이 더 야위어 갔습니다. 고을의원을 불러 진맥을 보이니 오래 앓은 병이라 약을 꾸준히 써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값이 소금 장수의 벌이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였습니다. 삼돌이는 그날부터 이를 악물고 소금지게를 졌습니다. 전에는 하루에 20리를 걸었다면 이제는 30리를 걸었습니다. 밥값을 아끼려 주먹밥 하나로 하루를 버티고 잠은 헛간이나 다리 밑에서 청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걸어 한 푼 두 푼 돈을 모았습니다. 집을 나설 때마다 순이는 몸조심하라는 말만 조용히 건넸습니다. 삼돌이는 그때마다 껄껄 웃으며 이번 장만 잘 보면 좋은 약을 지어오겠노라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말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벌써 몇 번째인지 삼돌이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해 늦여름 삼돌이는 마침내 목표하던 돈을 모았습니다. 지난 넉 달 동안 발이 부르트도록 걸어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전부 털어 남쪽 연막에서 소금 한 가마를 사들였습니다. 평소에 지고 다니던 것보다 훨씬 큰 가마였습니다. 이것만 제값에 팔면 순이의 약을 넉넉히 지을 수 있을 터였습니다. 늙은 연막 주인은 그 소금을 내어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것은 사흘 밤낮을 꼬박 지켜 고아낸 것이라 오래 만든 것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말이죠. 주인은 소금을 한 줌 떠서 곁에 놓인 물사발에 풀어 보였습니다. 소금은 맑게 녹아들었고 사발 바닥에는 앙금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이만한 물건이 어디 있겠느냐며 노인은 껄껄 웃었습니다. 삼돌이는 그제야 안심하고 그 무거운 가마를 지게에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짐이 무거워 걸음이 더뎠고 늦여름의 볕은 사정없이 등을 달구었습니다. 그래도 삼돌이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 소금만 팔면 아내에게 약을 지어줄 수 있다는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밤이면 나무 밑에 지게를 세워두고 그 곁에 웅크려 잠을 청했습니다. 혹여 누가 손을 댈까 싶어 지게 끈을 손목에 감고 잠밤도 여러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엿새를 걸어 삼돌이는 큰 장이 서는 고을에 이르렀습니다. 닷새마다 한 번씩 열리는 큰 장으로 인근 여러 고을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이라면 소금을 제값에 그것도 한 번에 다 팔 수 있을 터였습니다. 장날 아침 장터는 이미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흥정소리가 시끌벅적하게 울렸습니다. 삼돌이는 장터 한복판까지 지게를 지고 들어가 자리를 잡으려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좋은 자리는 이미 오래 장사해온 상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떠돌이 장수인 삼돌이에게 돌아온 자리는 장터 끄트머리에 후미진 구석이었습니다. 그래도 삼돌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물건이면 자리가 어디든 사람들이 알아보고 찾아올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삼돌이는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른 새벽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은 배가 요란하게 울었습니다. 마침 곁에서 국밥하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습니다. 삼돌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처지였지만 여기서 쓰러지면 장사도 못할 노릇이었습니다. 삼돌이는 소금가마를 지게에 다시 얹어놓고 그 곁에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옆이라 자리에서 지게가 보이는 거리였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으려니 삼돌이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는 그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비우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삼돌이는 뜨거운 국물을 후후 불어가며 서둘러 밥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장터 한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소를 몰고 가던 사람이 소를 놓쳐 그 소가 좌판들 사이로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여기저기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국밥집 안에 있던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모두 그쪽으로 목을 뺐습니다. 삼돌이도 잠시 그 소동의 눈길을 빼앗겼습니다. 그리 오래도 아니었습니다. 숟가락을 놓고 국밥값을 셈하고 자리에서 일어나기까지 기껏해야 몇십 걸음 눈을 뗀 사이였습니다. 삼돌이가 자리로 돌아왔을 때 지게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얹어두었던 소금가마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삼돌이는 처음에는 자기가 자리를 잘못 찾은 줄 알았습니다. 두어 걸음 물러나 다시 살펴보았지만 분명 자기 지게가 맞았습니다. 지게에 메어둔 낡은 새끼줄도 늘 걸어두던 물통도 그대로였습니다. 오직 소금가마 하나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삼돌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곁에 좌판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다들 소동에 정신이 팔려 아무것도 못 보았다 했습니다. 삼돌이는 미친 사람처럼 장터를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좌판 저 좌판을 헤집으며 자기 소금을 찾아 헤맸습니다. 넉 달을 걸어 모은 돈이 그 소금 한 가마에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순이의 약도 이번 겨울을 날 미천도 없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흐르고 목이 타들어갔지만 삼돌이는 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나절을 헤맨 끝에 삼돌이는 장터 가운데에 큰 좌판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좌판에는 눈이 부시도록 하얀 소금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삼돌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그것은 자기가 지고 온 그 소금이었습니다. 여느 소금과는 빛깔부터가 다른 남쪽 연막의 상등품이었습니다. 삼돌이는 떨리는 손으로 소금을 한 줌 집어 손바닥에 놓고 문질러 보았습니다. 잡것 하나 걸리지 않는 그 매끄러운 감촉이 손끝에 또렷하게 전해졌습니다. 그 좌판의 주인은 진서방이라는 사내였습니다. 나이는 45, 이 장터에서 10수년째 장사를 해온 거상이었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늘 웃음을 띠고 있었고 좋은 비단조끼를 걸치고 다녔습니다. 장터 상인들 사이에서는 우두머리 격으로 통해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삼돌이는 진서방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 소금이라고 말입니다. 진서방은 삼돌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껄껄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것은 내가 어제 사들인 물건이라 하였습니다. 삼돌이는 다시 한번 이것이 자기가 남쪽 연막에서 떼어온 소금이라 말했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 지게에서 사라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진서방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스르르 거쳤습니다. 진서방은 되레 목청을 돋우며 장터가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이 뜨내기가 남의 물건을 제 것이라 우기며 생떼를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증자가 있으면 대어보라며
진서방은 팔짱을 낀 채 코웃음을 쳤습니다. 삼돌이는 그 말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이름을 적어둘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가만히 해도 표식 하나 없었고 사고 팔았다는 문서도 없었습니다. 연막에서 소금을 살 때도 그저 돈을 건네고 물건을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삼돌이는 그제야 자기가 아무런 증자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말이 더듬거려졌습니다. 그럴수록 진서방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이런 자들이 종종 있다며 남의 물건에 눈독을 들이다 제 것이라 우기는 수법이라 떠들었습니다.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란 속에서 유독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서방 뒤에 서 있던 앳된 얼굴의 젊은이였습니다. 이름은 길수, 나이는 19이었습니다. 진서방의 심부름을 하며 먹고 사는 처지로 늘 주인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몸에 밴 아이였습니다. 길수는 삼돌이가 나타난 순간부터 눈을 내리깐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끝은 가늘게 떨렸고 몇 번이나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이다가도 진서방의 눈길이 스치면 얼른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모인 누구도 그 어린 심부름꾼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구경꾼들의 수군거림은 이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진서방은 이 장터에서 10수년을 장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물건을 대주기도 하며 장터 사람들과 얽히지 않은 데가 없었습니다. 반면 삼돌이는 오늘 처음 이 장터에 발을 들인 뜨내기였습니다. 이름을 아는 사람도 얼굴을 아는 사람도 하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진서방이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떠돌이 장수가 물건을 잃고 애먼 사람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삼돌이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 제대로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말주변 없는 사내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어찌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이것은 제 소금이라는 말만 몇 번이고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진서방이 아예 삼돌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참에 관아에 가서 시비를 가리자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장사를 방해하고 물건을 빼앗으려 한 죄를 물어야겠다고 진서방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삼돌이는 오히려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원님 앞에 가면 억울함이 풀릴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구경꾼들을 몰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진서방은 앞장서서 걸으며 뒤따르는 길수에게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일렀습니다. 무슨 말을 들었는지 길수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길수는 몇 번이나 뒤처졌다가 진서방이 돌아보면 황급히 따라붙기를 되풀이했습니다. 이 고을을 다스리는 현감은 이수라는 젊은 관리였습니다. 나이는 29,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여러 어려운 송사를 슬기롭게 풀어내어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일찍이 어느 고을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을 사칭한 자를 지혜로 가려내어 늙은 부자를 구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문서보다 사람의 얼굴빛을 더 믿는 원님이라 수군거렸습니다. 관아 마당에 두 사람이 끌려 들어오자 이수는 마루에 정자하고 앉아 조용히 사연을 들었습니다. 먼저 진서방이 나서서 청산유수로 사정을 아뢰었습니다. 자신은 어제 지나가는 장수에게 소금을 사들였을 뿐인데 저 뜨내기가 나타나 생떼를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수가 그 소금을 얼마에 사들였느냐 묻자 진서방은 조금도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떠돌이 장수가 급히 처분하려 하기에 헐값에 사들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랑하듯 덧붙였습니다.
한 가마에 서돈밖에 주지 않았으니 그야말로 거저 얻은 셈이라고 말이죠. 값이 그리 저렴한 물건인 줄 알았기에 굳이 어디서 난 것인지도 캐묻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십수년을 장사해온 사람답게 셈이며 말솜씨가 여간 매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수는 삼돌이에게 물었습니다. 삼돌이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더듬더듬 사정을 아뢰었습니다. 넉 달을 걸어 모은 돈으로 남쪽 연막에서 소금을 사왔노라고 말입니다. 사흘 밤낮을 고아 만든 상등품이라 값도 서돈이 아니라 그 몇 배를 치렀노라 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국밥을 먹는 사이에 지게에서 사라졌노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몇 근이었느냐, 정확히 얼마를 치렀느냐 하는 물음에는 우물쭈물하며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셈에 어두운 사람이라 정확한 근수도 값도 헤아리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지켜보던 구경꾼들 사이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진서방의 얼굴에도 슬며시 여유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수는 두 사람의 말을 다 듣고 난 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증자라 할 만한 것은 어느 쪽에도 없었습니다. 소금에는 이름을 적을 수도 없고 사고 팔았다는 문서도 없었습니다. 말솜씨만 놓고 보면 진서방이 10배는 앞섰습니다. 여느 관리였다면 이쯤에서 증자 없음을 이유로 삼돌이를 물리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의 눈길이 향한 곳은 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서방의 뒤편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앳된 얼굴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까부터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끝을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이수가 슬쩍 시선을 주자 화들짝 놀라며 한 걸음 물러서기까지 했습니다. 이수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은 날이 저물었으니 내일 아침 다시 자리를 열겠노라 일렀습니다. 그때까지 문제의 소금은 관아에서 보관하겠다 하였습니다. 진서방은 잠시 낯빛이 굳었지만 이내 여유를 되찾고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이수는 관복을 벗고 평복 차림으로 관아를 나섰습니다. 섣불리 판결을 내리기 전에 제 발로 뛰어 사정을 살펴보는 것이 이수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이수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장터 뒷골목의 주막이었습니다. 장터에서 하루를 보낸 사람들이 술 한 사발에 속갯말을 풀어놓는 곳이었습니다. 이수는 구석에 자리를 잡고 술 한 사발을 청했습니다. 그러고는 지나가는 말처럼 오늘 장터에서 있었던 소동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서방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하나같이 눈치를 살피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술이 몇 순배 돌자 하나둘 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늙은 보찜 장수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봄에도 옹기를 지고 온 떠돌이 장수가 물건을 잃고 진서방과 시비가 붙었다 하였습니다. 지지난해에는 무명을 지고 온 안악이 똑같은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하나같이 증자가 없어 결국 뜨내기 쪽이 억울함을 삼키고 물러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수가 그 까닭을 묻자 보찜 장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진서방은 늘 뜨내기 장수만 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터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의 물건에는 결코 손을 대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뜨내기는 편들어줄 사람도 다시 찾아와 따질 형편도 못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억울함을 당하면 그 길로 이 고을을 떠나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수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수는 이어서 소금값에 대해서도 넌지시 물었습니다. 주모는 부엌에서 쓰는 소금 이야기가 나오자 신이 나서 설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같은 소금이라도 값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싸구려 소금은 급히 끓여내어 갯벌 흙이 그대로 섞여 있으니 물에 풀면 바닥에 벌겋게 앙금이 가라앉는다 하였습니다. 장을 담글 때 그런 소금을 쓰면 장맛이 텁텁해져 아는 사람은 아무리 저렴해도 사지 않는다 했습니다. 반대로 사흘 밤낮을 고아 만든 상등품은 물에 풀어도 앙금 하나 뜨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값은 몇 배로 비싸지만 그만한 값어치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수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수는 이어서 진서방의 심부름꾼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주모가 대답하기를 길수라는 아이는 본디 심성이 나쁜 아이가 아니라 하였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갈 데가 없어 진서방 밑에서 밥을 얻어먹으며 사는 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하는 형편이지만 그럴 때마다 밤이면 혼자 뒤척인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관아로 돌아온 이수는 보관해둔 소금을 등불 아래에서 오래도록 살펴보았습니다. 손바닥에 조금 덜어 몇 번이고 문질러 보기도 했습니다. 빛깔이 눈처럼 희고 알갱이가 고르며 잡것이라고는 하나도 걸리지 않는 물건이었습니다. 이윽고 이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수는 사령을 불러 내일 아침 관아마당에 큰 물동이 하나를 준비해 두라 일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일렀습니다. 장터에서 가장 값싼 소금도 한 되쯤 사다 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관아 앞마당에는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장터의 큰 상인과 떠돌이 소금 장수의 다툼이라는 소문이 하룻밤 사이 온 고을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결국 진서방이 이길 것이라 수군거렸습니다. 증자가 없으니 힘 있는 쪽이 이기는 것이 세상 이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윽고 원리미수가 마루에 정자하고 앉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어제 이수가 일러둔 커다란 물동이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맑은 물이 그득 담긴 물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영문을 몰라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이수는 먼저 진서방에게 어제 한 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소금을 한 가마에 서돈을 주고 사들인 것이 틀림없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진서방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떠돌이가 급히 처분하려 하기에 헐값에 거두었을 뿐이니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되물었습니다. 이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사령에게 명했습니다. 어제 사다 둔 저렴한 소금을 한쪽 물동이에 풀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령이 그 소금을 물에 풀자 물이 이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한참을 두고 보니 물동이 바닥에 누런 앙금이 두껍게 가라앉았습니다. 잘게 부서진 조개껍질 조각들이 그 사이에서 희끗희끗 비쳤습니다. 이수는 좌중을 향해 이것이 한 가마의 서돈짜리 소금이라 일렀습니다. 급히 끓여내느라 갯벌 흙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물건이니 값이 저렴한 것이 당연하다 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수 바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소금을 한 바가지 가득 퍼서 다른 물동이에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그 물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소금은 물속에서 천천히 녹아들었습니다. 이수는 서두르지 않고 나뭇가지로 물을 조용히 저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물이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물동이는 여전히 처음처럼 맑았습니다. 바닥에는 앙금이라고는 티끌 하나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물동이 바닥의 무늬가 그대로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였습니다. 가장 먼저 안을 들여다본 사람이 어어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서로 밀치고 두 물동이를 번갈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쪽은 누런 앙금이 두껍게 가라앉았고 다른 한쪽은 티끌 하나 없이 맑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같은 값의 물건일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수의 목소리가 마당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이수는 진서방을 향해 천천히 물었습니다. 한 가마의 서돈을 주고 샀다는 이 소금이 어찌하여 이리 맑으냐고 말입니다. 이수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바닷물을 가마솥에 고아 만드는 것이니 어떻게 고았느냐에 따라 그 품질이 갈린다 하였습니다. 짠물을 여러 번 걸러 갯버륵을 말끔히 가라앉힌 뒤 은근한 불에 사흘 밤낮을 졸여야 비로소 이렇게 맑은 소금이 나온다 하였습니다. 그런 물건은 만드는데 품이 몇 배로 드니 값도 몇 배가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하였습니다. 한 가마의 서돈이라는 값은 저 누런 앙금이 가라앉는 소금에나 매기는 값이라 하였습니다. 이수는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입으로 헐값에 샀다 하였으니 저 맑은 소금은 애초에 내 물건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서방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가셨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값을 부풀리면 도둑질한 티가 날까 싶어 헐값이라 둘러댔던 것이 도리어 제 발등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 사이에서 놀란 탄성이 물결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궁지에 몰린 진서방은 그러나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물건 보는 눈이 어두워 좋은 물건을 몰라보고 헐값에 산 것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어찌 죄가 되겠느냐고 진서방은 뻔뻔하게 되물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십수년 장사한 사람이 물건값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것만으로 도둑이라 단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수는 그 말에도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진서방의 뒤편에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곳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어린 심부름꾼 길수가 서 있었습니다. 길수의 얼굴은 이미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두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길수는 화들짝 놀라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수는 준엄하게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한 가지만 묻겠노라 말했습니다. 어제 아침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길수는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진서방이 험악한 눈길로 길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함부로 입을 열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수는 사령을 시켜 진서방을 마당 안쪽으로 물러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길수를 향해 다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든 내게 억울한 벌을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시켜서 한 일과 스스로 꾸민 일은 하늘이 그 무게를 다르게 헤아리는 법이라 하였습니다. 허나 지금 입을 다물면 그 짐은 평생 내 것이 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길수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길수는 마침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아침 장터에 소동이 일었을 때였습니다. 진서방이 길수에게 저 구석의 지게에서 소금 가마를 가져오라 일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소동의 정신이 팔린 그 틈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길수는 차마 못하겠다며 망설였지만 진서방이 눈을 부라리며 다그쳤다 하였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당장 내쫓겠다는 말에 결국 그 소금 가마를 지고 왔노라 실토했습니다. 길수는 이마를 땅에 조아린 채
삼돌이를 향해 용서를 빌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노라고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진서방은 그 자리에서 펄쩍 뛰며 저 아이가 거짓을 고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사람들의 눈길은 싸늘하게 진서방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이수는 그동안 장터에서 벌어진 일들도 낱낱이 끄집어냈습니다. 지난 봄의 옹기장수와 지지난해의 무명장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같이 뜨내기만 골라 증자가 없다는 것을 노린 수법이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구경꾼들 사이에서도 하나둘 증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두려워 입을 다물고 있던 사람들이 마침내 용기를 낸 것이었습니다. 진서방은 끝내 고개를 떨구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수는 진서방에게 법도에 따라 엄한 벌을 내렸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친 죄에 무고한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 관아까지 끌고 온 죄를 더했습니다. 거기에 그동안 여러 장수들의 물건을 같은 수법으로 가로챈 일까지 밝혀지니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진서방은 곤장을 맞고 옥에 갇혔으며 장터에서 장사할 자격도 모두 거두어졌습니다. 또한 그동안 가로챈 물건들의 값을 하나하나 헤아려 되갚도록 명했습니다. 옹기장수와 무명장수에게도 사람을 보내 기별하여 그 값을 돌려주게 하였습니다. 진서방이 그 많은 재물을 토해내는 동안 그가 쌓아 올린 살림은 반 넘게 허물어졌습니다. 10수년 동안 남의 것을 빼앗아 불린 재산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흩어진 것입니다. 이수는 길수에게도 죄를 물었습니다. 주인이 시킨 일이라 하여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하였습니다. 다만 스스로 나서서 실토하고 뉘우친 점을 헤아려 그 벌을 가볍게 하였습니다. 길수는 관아에서 20날 동안 마당을 쓸고 자비를 하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길수는 그 판결에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그저 고맙다며 몇 번이고 절을 올렸습니다. 20날이 지난 뒤 이수는 길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고을의 성실한 옹기장이에게 그 아이를 제자로 드리도록 주선해 주었습니다. 갈 곳 없는 처지에 다시 나쁜 자의 밑으로 들어가면 같은 일을 되풀이하게 될 것을 염려한 것이었습니다. 길수는 그 은혜에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훗날 길수는 그 옹기장이 밑에서 성실히 기술을 익혀 제법 이름난 장인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삼돌이는 마침내 자기 소금을 되찾았습니다. 이수는 그 소금을 돌려주며 며칠 장터에 자리를 내어주도록 관아에서 기별을 넣어주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동안 삼돌이를 몰아세웠던 것이 미안했던지 앞다투어 그 소금을 사갔습니다. 물에 풀어도 앙금 하나 뜨지 않는 소금이 그리 귀한 물건인 줄 몰랐다며 오히려 값을 더 쳐주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소금 한 가마는 하루 만에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삼돌이는 그 돈을 품에 꼭 안고 곧장 약방으로 향했습니다. 의원이 일러준 대로 아내에게 필요한 약재를 넉넉히 지었습니다. 넉 달을 걸어 모은 돈이 마침내 제 몫을 다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관아를 떠나기 전 삼돌이는 이수를 찾아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말주변 없는 사내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수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다고 진실이 스스로 제 모습을 드러낸 것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정성을 들여 만든 물건은 그 정성이 물건에 그대로 남는 법이라 하였습니다. 사흘 밤낮을 지킨 불이 저 맑은 물로 증명되었듯 사람의 정성도 그러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 부디 포기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삼돌이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지게에는 소금 대신 약재 꾸러미가 얹혀 있었습니다. 무게로 따지면 소금 가마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지만 삼돌이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짐이었습니다. 돌아가는 엿새길이 이상하리만치 짧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이르러 문을 열자 자리에 누워있던 순이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삼돌이는 아무 말 없이 그 약재 꾸러미를 아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보고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뒤로 삼돌이는 예전과 다름없이 소금지게를 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큰 장터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반겨주었습니다. 물에 풀어도 앙금 하나 뜨지 않는 소금을 지고 오는 정직한 장수라는 소문이 어느새 인근 고을까지 퍼졌기 때문입니다. 순이의 병도 꾸준히 약을 쓴 덕분에 이듬해 봄에는 자리에서 일어날 만큼 나아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뒤로도 오랫동안 장터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물동이 2개로 진실을 가려낸 젊은 원님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마다 한 가지씩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가진 자의 말이 언제나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거짓말은 언젠가 반드시 제 입으로 한 말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름을 적어둘 수 없는 소금 한 가마. 증자도 없고 편들어줄 사람도 없던 떠돌이 장수. 세상의 이치대로라면 그는 억울함을 삼키고 조용히 그 고을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소금에는 누군가 사흘 밤낮을 지킨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성껏 만든 것은 정성껏 만든 티가 나고 급히 만든 것은 급히 만든 티가 나는 법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나날도 아마 그러할 것입니다. 애써 증명하지 않아도 들인 시간과 정성은 어딘가에 반드시 남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들인 정성도 조용히 그 자국을 남기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편히 내려놓고 좋은 꿈으로 들어가시길 바라봅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